명품 보이스로 또 우리를 또 이 괴담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고 여기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접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평택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지금은 40대 주부고 김모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글로 읽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한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우리 부부의 신혼 초 이야기다. 때는 1995년,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이 그렇듯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다락문이 있었고 부엌의 윗공간으로 이어졌다. 다락방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맞아, 딱 옛날 집에 딱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쇠하다. 사연이 있다. 떨떠름해하는 선배에게 남편과 나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아야 됐다. 뭐 이미 이사 왔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하고는 입을 다문 채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뭐지?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알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쪽 벽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쓱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긋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이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집을 나 혼자 겪었던 비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들며 손쉽게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치. 근데 그 다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예, 뭐가요? 아니 왜 새댁 남편은 자물통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일을 간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아니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이 울기만 하고 아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뭐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아이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빌 테니까. 그런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 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무서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혹시 자기야? 근데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넘기는 소리.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부엌문 위쪽으로 나 있는 다락 창문이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 창문 밑에 그치, 올려놓는 거야, 차고 계속. 쌓고 있었다. 거기 올라가려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힘껏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쓱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연희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요?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댁이라도 가있자고 졸랐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왔다. 왜? 아이고 애미야 니들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시댁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더 놀란 건 남편과 나였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고 거무죽죽한 잿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그래 우리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 돼. 냉소에 찬 얼굴로 딸아이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러길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아이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들지 않은 채로 15일가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 이상하다. 깐난쟁이인데 보름을. 그러니까. 뭐야? 근데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왜?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남의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처럼 눈알말 굴리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쓱쓱 하고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 혹시 아이는 잘 있나요? 야, 니들 짰냐?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짐을 다 빼왔다는 것이다. 짐을 빼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시어머니가 짐을 빼서 나오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저기 혹시 저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아유,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났는데 모르고 들어갔구먼.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신혼집의 다락방 과연 몇 개 촛불이 켜질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어둑신 여러분들 촛불 켜주세요. 갑니다. 몇 개죠? 자, 지금 뭐 봤더니 올라갈 거 2층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속도 좋아요. 뭐야? 올라갔어. 서른 자, 넘죠? 자, 30개 넘었죠? 와, 몇 개야? 40개요? 몇 개야? 또 켜졌어. 또. 우와! 뭐야? 감사합니다. 귀신님들 감사합니다. 신혼집의 다락방은 촛불 44개가 야야야야야.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어둑신이 분들도 귀신에 홀린 것 같아. 내가 왜 놀랐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게 완불이 아이고. 최초로 완불이 나왔어요. 자, 이 이야기는 2016년 얼마 안 됐어. 네, 1월 새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사연의 주인공 지윤 씨는 이제 해돋이도 볼 겸 여자친구인 은지 씨를 쫄라서 아, 오래 기다렸지. 속초 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즉흥 여행을 떠났어요. 좀 많이 가죠 연인들.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새해 성수기여가지고 뭐 펜션, 모텔, 뭐 방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해수욕장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데도 모텔이 있네? 해수욕장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 모텔이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비주얼은 조금 약간 여인숙에 더 가깝긴 했는데 남는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와, 옆방 그 투숙객 숨소리까지 들리는 정말 아주 낡은 방이었어요. 그냥 밥부터 먹으러 갈까? 그래서 미안해진 이 지윤 씨가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더 짜증나. 왕이야. 지윤 씨는 좀 어떻게든 이 살벌한 분위기를 조금 수습을 해보려고 뭐 애교도 부렸는데 아, 왜 그래? 재밌게 놀다 가자.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서울 갈 걸 그랬어. 왜 그래? 좀 나. 무서워. 갈 거면 가, 안 잡아.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좀 빈정이 상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이제 와서도 침대에서 이제 서로 등 돌리고 누워서 이제 휴대폰만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지윤 씨가 이제 먼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한 얼마나 잤는지 이제 살짝 잠이 깬 지윤 씨가 무의식 중에 옆자리를 이렇게 더듬었는데 얘 어디 갔지?
옆에 있어야 할 은지 씨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밖에서 은지 씨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이 확 깬 지훈 씨가 이제 대화 소리가 들리는 문을 향해서 이제 살금살금 걸어갔죠. 깨 있었네. 야, 잘 됐다. 아니, 옆에 201호 언니가 집에 가야 된다는데 네가 좀 데려다 주라. 왜 싫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언니는 누군데? 내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불쌍한 언니야. 그래서 시계를 이제 봤는데 새벽 3시였어요. 그래서 지은 씨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 부탁을 들어주면 이제 좀 여자친구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싶어서 201호 앞으로 떠밀려 갔어요. 정말로 어떤 여자가 태연하게 밖으로 나오는데 그 새벽에 짙게 빗어내린 긴 머리에 빨간 원피스까지 차려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밤중에 불러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조수석에 당연한 듯 쓱 앉더라고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내비 찍게. 말로 설명할게요. 출발하시죠. 지훈 씨는 솔직히 좀 짜증났지만 여자친구가 부탁한 거니까 일단 참았죠. 한겨울에 또 새벽에 시골길이다 보니까 도로에 차 한 대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온통 검은 산뿐이었어요. 다 왔어요. 분명 집에 가는 거라고 했으면서 도착한 곳은 산속 비포장도랬던 거. 당황한 이 지은 씨는 여기가 어딘지 확인하려고 이제 지도 앱을 뒤졌어요. 근데 지훈 씨가 이제 잡을 새도 없이 차 밖으로 이제 뛰쳐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 여자가 지훈 씨를 똑바로 탁 쳐다보면서 마치 일이 오란 듯이 손을 뻗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영화 같아. 막 차가 막 나무에 막 긁히고 막 난리 난 것도 모르고 목텔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방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자친구인 은지 씨가 뭐 하고 있어요?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어? 혹시 그 미친 여자 일행한테 납치당한 거 그럴 아니야? 수 있지.
그치, 일부러 빼내고. 지은 씨는 이제 덜덜 떨면서 초조하게 은지 씨한테 그 전화를 걸었죠. 은지야,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어디야? 네가 나 버리고 갔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은지 씨 이야기를 은지 들려드리도록 씨라고. 하겠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옆에 201호 언니가 이날 이제 은지 씨는 이제 지은 씨와 정말 크게 싸우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지은 씨가 이제 숙소에 와서도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잠드는 걸 보니까 진짜 그 옆에 눕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모텔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혹시 남는 방 있어요? 그러니까 201호에 머무르고 있던 건 바로 은지 씨였던 거죠. 그렇게 은지 씨 혼자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뭐지? 급한 일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야 돼.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당황스러우면서도 진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서 이제 짐을 막 챙겼어요. 그렇게 은지 씨가 이제 조수석에 타자마자 차가 쌩 출발을 하는데 어디 가나?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고선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기만 한 거예요. 그 순간 은지 씨 머릿속에 뉴스에서 봤던 그 온갖 사건, 사고들 막 이런 게 주룩 지나갔어요. 왜 그래? 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2상의 남녀를 엽기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은지 씨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작정 그냥 차를 세우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제 서자마자 문을 박차고 이제 어둠 속으로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은지 씨가. 그렇게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은지 씨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뭐지? 지은 씨가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공포에 차가지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 금방이라도 은지 씨를 버리고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속에 혼자 남는다는 생각에 은지 씨가 다급히 차로 달려갔죠. 하지만 지은 씨는 이 쫓아오는 은지 씨를 내버려두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난 거예요. 우와, 홀렸다. 지은 씨가 산속에 버려두고 온 201호 여자. 그 여자가 사실은 여자친구인 은지 씨였던 거죠. 서로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 홀렸구나. 이 커플에게 있었던 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참 정말. 아니 근데 저기 재한 씨 문제 있어요. 왜 눈을 감아요? 아, 저 진짜 못 보겠어요. 아니,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계속 눈을 감고 내가 쟤랑 듣다. 어디가 무서웠어요? 그 춤추시는 거랑 확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제 웃을 때 그 웃는 소리랑 그리고 또 빨간 옷 입고 계시잖아요. 딱. 아,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또 네. 예견을 했네. 아, 야. 근데 솔라 씨는 워낙에 또 뭐 이런 컨텐츠도 하셨고 무서운 얘기 잘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저는 오늘의 목표가 1등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내자. 황세종 씨의 자리. 네, 저는 오늘 뭐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냥 이 심야괴담에 함께 여기 일원이 되는 게 저의 큰 꿈입니다. 자, 과연 오둑신 분들 몇 개의 촛불을 켜줄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자 갑니다. 이거 되게 떨린다. 빨리 가 빨리 가 속도 좋아. 너 엄청 엄청 빠른데요? 빨라. 자 이거 무조건 2층 가요. 이거는 2층 갈 수밖에 없는 속도야. 됐다. 예. 진짜 빨라. 자 2층 올라가고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거 너무 자 3개 넘어갑니다. 만점 좋겠다. 자 좀 더 힘내. 좀 더. 화이팅! 좀 더. 화이팅! 우와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나가. 이게야? 어머 대박. 아니, 진짜 무서웠어요. 야. 솔라 씨의 속초에서 생긴 일은 총 44개의 촛불이 야, 야. 켜졌습니다. 와. 웬일이야. 오늘 우승자 정말 뭐 자타공인하는 완불이에요. 괴담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우리 솔라 속초에서 생긴 일. 예.